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남 나주의 노안남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봉석이라고 합니다. 자, 예쁘게 봐주세요. 자칭 호모 히스토리쿠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히스토리쿠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자를 봐도 역사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봐도 역사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좀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역사를 말랑말랑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발령 받았을 때 장성에서 근무를 했어요. 장성에서 근무를 했고 2009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역사 수업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교 입시에서 뭐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그곳을 가고 싶었어 가지고 원서를 부모님 몰래 냈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나는 너 그런 거 지원 절대 못 해준다. 어차피 선생님 될 건데 학교는 왜 서울에서 다녀? 돈 많이 들잖아. 그리고 야, 임용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중등교사야, 네가 임용이나 되겠어? 사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 꿈을 짓밟고 싶으셔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다른 일을 하면서 사실은 집안을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은 원서도 넣고 뭔가 이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갈 수가 없게 됐고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역사 수업을 어디서 또 할 수 있지? 했는데 초등학교 교사, 부모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봤죠. 그럼 제가 교대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은 안 되고 광주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저 광주교대 갈게요.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를 썼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은 대학교 때는 저는 역사교육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사회과 교육과를 갔는데 과 운영이나 이런 게 뭐 역사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이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어떤 취미가 생겼냐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장구 치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풍물패를 하는데 그 풍물패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30살 때까지 장구를 계속 쳤거든요. 연습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관심사가 바뀌니까 역사책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받았을 때는 저는 그냥 5학년 학생들을 사랑하는 갓 제대한 신규 남교사였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 발령 났을 때는 보통 자기가 학년을 고르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찍혀 있는 대로 그냥 5학년을 가르치게 됐었고 이제 나비 효과의 시작은 그 다음 해부터였습니다. 자, 가르쳤던 첫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엄청 무서운 선생님을 만났어요. 호랑이 선생님을 6학년에서 만나가지고 애들이 턱하면 이제 피난을 오죠. 5학년 교실로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무서워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게 험담 아닌 험담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사달이 어디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얼른 알아오래요. 그리고 선생님 상평통고 말고 또 동전 있어요? 그런 거에 선생님이 물어보셔요. 근데 저는 완전히 머릿속이 군대 갔다 와서 리셋된 상태이고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슬기라는 아이가 선생님 그런 것도 몰라요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꽉 때리는 거예요. 여기 시옷 미음 시옷은 스매싱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아내랑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완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거리 연애하면 주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여자친구가 저한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책을 샀다.
나 하는 건 볼 거니까 같이 공부하자. 아, 싫어 하는데 전화할 때마다 저한테 한 문제씩 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 앞에서 문제를 계속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쪽팔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등 뒤에 손자국도 너무 아프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하기도 하고 역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역사 공부를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늘어나잖아요. 다시 이제 자신감이 회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앞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앞에서 엄청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는 건 고급 내용 막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먹잖아요. 아, 뭐 잘못됐다 이거. 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데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네? 역효과가 나는 것 같다. 역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때 역사 수업을 떠올려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졸업 앨범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몇 번인 것 같아요? 6번 아니에요. 6번은 진호예요, 진호. 3번 정답입니다. 근데 왜 안 물어봤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지금. 네. 여튼, 3번이고요. 무령왕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령왕릉은 1997년부터 폐쇄되어서 지금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 좋게 1년 전이었죠. 96년 6학년 수학여행 때 무령왕릉 앞에서 딱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이고 뭐 저 사진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풀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동네 목욕탕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고려시대 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삼별초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봤던 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노 A인데 A 없는 행동이었는데 목욕탕에서 얼마나 좀 서로 부끄러웠겠어요. 서로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역사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 수업을 받고 처음 역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사실은 제 문제였어요. 제가 문해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읽고 외워도 시험을 잘 볼 수 없었던 거죠. 문제는 참 잘 내신 거죠. 단순하게 암기해서 못 풀게 내셨어요. 저를 걸러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을 잘 내셨는데 저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험지를 막 찢어버렸어요. 네, 그랬었고 보통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주시고 네모 상자를 채우게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선 어려운 낱말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역사 용어 같은 걸 잘 모르는데 모르는 용어를 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수업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수업 시간 한 차씩 40분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보자. 스토리텔링 6학년 때 들었던 그런 스토리텔링 느낌을 살려서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꾸며보자. 그렇게 해서 수업 준비를 시작했고 그 다음은 아이들이 용어 같은 것을 어려워서 모르는 용어를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스에키, 가야의 도기가 일본 열도의 스에키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스에키 무슨 뜻인지 애들 모르고 그냥 외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연구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열심히 연말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가장 큰 선물이 생깁니다.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요. 근데 아주 큰 선물이었지만 사실은 약간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겪은 시기이기도 해요. 아이가 조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태어난 지 70일째 됐을 때 개복 수술하고 큰 수술하고 그 뒤에도 5살 때까지는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집에서 저랑 보낸 시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래서 거의 입원 생활을 하다시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멈춰서는 듯 했었습니다. 멈춰서는 듯 했고 하지만 지금 9살인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 삶의 동력이 되고 있고 물론 그때도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거중기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얘가 이거 좋아서 갔을까요? 사실은 아빠가 좋아서 간 거고 얘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네. 여튼 저의 동력이 된 아이를 위해서 뭔가 또 제가 다른 일을 사실은 했어야 됐어요. 뭔가 학교에서 받는 월급 이외의 일들을 했어야 되기도 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이가 아팠고 저랑 따로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경기도에 올라가 있었고 아이 엄마랑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완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섬에서. 그런데 어느 날 9살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역사 수업 처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가 한 7년 차쯤 됐었을 거예요. 나 처음이야. 어떻게 해야 돼? 너 많이 해봤지? 나는 첫 해 때 빼고 계속 역사 수업을 해봤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 다 정리해서 너한테 넘겨줄게. 수업할 때마다 한 시간 다 써서 줄게. 써서 넘기는데 내가 40분 동안 말했던 거를 자료를 정리하고 적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극한 직업을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가 그래요. 야, 너도 누구처럼 블로그에 한번 그 기록들을 올려보면 어때? 선생님들이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다가 주변 선생님들이 선생님 블로그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죠. 인디스쿨이라는 데 가서 올리면 반응이 확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스쿨 들어가서 수업했던 내용들 올려보니까 3,000뷰, 4,000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정말 재밌는 일이구나. 끊임없이 해야지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인디스쿨이라는 곳에다가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쯤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나이 40 정도 될 때까지는 자가 출판을 해서라도 꼭 너희들하고 수업했던 내용을 책으로 펴낼 거야 라고 공언을 했고, 그러면 사람이 뭔가 선포를 하면은 좀 더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가 출판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한번 빠그라졌어요. 이제 그림 그려주기로 했던 선생님이 조금 상황이 힘들어져서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도서 출판이 표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인디스쿨 자료나 이런 것들, 블로그 자료들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인생도 그렇듯 수업도 드라마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이들 앞에서 임진왜란 수업을 할 때 애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나 뭔가 이뤘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그 박수 소리가 작아지고 나중에는 예따 박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정들었으니까 박수 쳐줄게.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계속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취미도 흥미도 기호도 다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 수업을 접근시켜주게 되었어요. 자, 네, 마무리할게요. 1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구석기 시대의 방식으로 아이들이 불을 피우고 있어요. 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발굴을 하고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를 발굴해서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파용 동검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었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라라는 게임을 하면서, 체육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애들이 중요한 개념을 익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서 경고려사 목간이라는 발해와 관련된 인물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쇳물을 직접 녹여서 금속알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든 거중기로 아이들과 함께 거대한 돌을 들어 올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이즈의 대동여지도라는 교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자료의 스케일 같은 것을 익히게도 해보았어요. 요건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들로 수업을 열어갔는데 저는 또 다른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교과서를 써보고 싶다. 그 교과서로 내가 쓴 교과서로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고 싶다. 올해 드디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해보고 싶다. 요것도 몇 해 전에 이루어졌고, 요런 내용들로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고 싶다. 이거는 사흘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흘 전에 나온 책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좀 해냈으면 좋겠다. 꿈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저는 다른 꿈을 펼치고 있어요. 애들하고 막 구석기 시대 미션을 수행하면은 뭐 고기를 선물로 주고, 또 신석기 시대 미션을 수행하면은 정착생활이 시작됐으니까 텐트를 주고 해가지고 역사 체험을 이런 식으로 생존과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이달에 또 그걸 이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